질문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팔 때는 그 지금 살고 있는 오면동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로 살다가 이걸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살 때는 왜 샀습니까, 이걸? 그게 이제 제가 바로 옆동에 있었기 때문에 예. 요 전세 살던 집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은 예.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이제 근데 그 전세가 근데 안 끝나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기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그 서초동 지금 집을 전세가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2년 동안이나 정확히 2년 한 4개월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하고 그쪽하고 시차가 안 맞아서 어차피 또 집을 제가 사면 전세 기간을 또 2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보호법에 의해서. 그럼 전세를 내놨습니까? 사가지고? 그러니까 요 집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안 됐고 저 집은 전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시차 때문에. 전세가 보통 한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소 2년이죠. 산 것이 지금 2년 4개월이거든. 사가지고 판 것이.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 살고 있을 동안에 샀으니까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예. 이 집을 구태여 전세를 연장해가면서 이 집을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네, 시차가 안 그랬는데 맞았고 그게 좀-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그 집이 제가 전세를 이제 제가 전세 살면서 그 집을 전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었는데 그 집이 이제 그 현대 아파트 굉장히 낡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물이 새고 뭐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뭐 사가지고 또 주소도 이전하지 않고. 주소는 전세 집에 살아야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집이 낡고 어차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생각도 그렇고. 근데 얼마에 산지도 모르고 얼마에 판지도 모르고. 제 기억으로는 한 6억 그 내외에 그때 아파트 가격이 아주 최저 가격일 때입니다. 산 것이요? 예, 환란 직후니까. 산 것이. 예, 예. 그럼 판 것은. 팔았을 때도 뭐 큰 양도 차이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재산 신고 내역에는 없는데 알았냐면요. 지방세 납부 내역을 보니까 그때는 그 네, 재산 취득세를 996만 원을 그때 냈더라고요.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 아니, 그 지방세 납부 내역을 보니까 예. 취득세가 996만 원을 냈는데 예. 이걸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취득세율이 그때 2%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준 시가 이 아파트가 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예. 산 것이. 예. 그래서 그 뒤에 얼마에 2001년 11월에 팔았으니 12월에 팔았으니까 2년 뒤에 매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얼마에 팔 정도가 됐는가 바라봤더니 그 당시 시세를 보니까 7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준 시가 5억에 사가지고 보통 아니, 인터넷 5억에 그거는 기준시가를 하시고 예. 저 판 거는 또 인터넷으로 하시는 그 계획이 아니 많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6억에 방금 사신 것으로 지금 기억이 하여튼 된다고 6억 그러는데요. 몇천만 원 주고 산 걸로 제가 근데 인터넷 기억이 사이트가 나요. 보통 시세가 좀 낮게 기록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한 2억 원 정도 시세 차이가 있지 글쎄, 않느냐. 그렇게는 예. 아니고요. 예. 그냥 제가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사셨나 보니까 이게 99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1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라는 그때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IMF 직후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1년만 보유한다면 양도세가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2년을 보유한 뒤에 2001년 12월 달에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운이 좋은 것이 팔고 난 직후에 2002년부터는 양도세를 강화가 돼가지고 없어졌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제도가 아니, 그러니까 제도가 2000년 언제 팔기든 간에 그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취득한 것은 예. 양도세가 없다. 그때 아파트 가격이 아주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특례 조항이 이 특례 조항이 반란 직후에 나라가 망한다. 그런 위기의식 예, 때문에 알합니다. 한거 예. 아닙니까?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이 특례 조항을 이 문제가 줬는데 전혀 없어지겠습니다. 2002년 10월부터는 이 특례 조항이 없어집니다. 예. 한시적으로 했죠. 그때. 예. 그러니까 2002년 10월 이후에 팔았으면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글쎄.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종부세 얼마 내셨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300 몇만 원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300 몇만 원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612만 원 내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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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부세가 합표가 우리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자 감세를 주장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또 종부세 가표도 주장하신 대로 6억에서 9억으로 완화가 되었고 세율도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금년에는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제가. 금년에 얼마 나오실지 압니까? 작년에 네. 612억 냈는데 근데 이건 아마 기준 시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예. 금년에는 더 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예. 금년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내실 것 같구만요. 예. 그거는 뭐 가격 하락 요인이 더 크죠. 예, 한 450만 전반적으로. 아니 세율 완화로 인해 가지고 예. 예. 그래서 한 450만 원, 460만 원 정도 감소했다 볼 것 같은데요. 제가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세를 해가지고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세수가 부족되고 또 법인세 감세가 해가지고 앞으로 한 4년 동안 90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된다면 재정 악화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계속 누적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좀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서면 질문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좀 저는 답변이 아니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이 감세 정책은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고 저희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그런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시장, 작은 정부 이게 이제 아니, 그 기조에 깔려 있는 답변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각도에서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감세를 통해서 늘림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큰 틀의 정책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감세해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좀 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기업 투자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종합 또 경기 전망 특히 요새 경제 회복 전망이 있어야 기업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그런 그 결과물이 이제 투자기 때문에 지금 감세 정책 시행한 지 앞으로도 얼마 계속 되지- 일관되게 이 감세 정책은 계속해 나갈 겁니까? 저는 큰 틀에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가 되더라도 그 대신에 예. 이제 그 정부 씀씀이를 어떻게 효율할 것인가. 그 지금 부분을 같이 정부 보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정 정책을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써왔고. 작년에는 썼지만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씀씀이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재정 적자 요인을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노력은 또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데 뭐 추가 질문 없어요.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지역 신문, 그 이제 이 지역이란 경북 지역 신문인 것 같습니다.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대구의 국가산업단지 유치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든지 첨단 의료 복합단지라든지 지금 대구에 지금 발표는 끝났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장관 내정자로서 직영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역 사업을 열심히 챙겨보겠다.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현안을 챙기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좀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합니다. 듭니다. 예, 그건 뭐 그렇게 주의할 텐데요. 예. 그때 당시는 또 지역 언론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또 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대구, 경북뿐 아니라 아까 그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전국에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장관으로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시죠. 네? 또 추가 질문하라고? 예. 예. 제가 볼 때 주승용 의원님하고 앞으로 우리 장관 내정자하고 굉장히 친해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어차피 다른 분들 한번 물어보고 할게요. 우리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예.